자,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국강 독해 연습 세 번째 영상이에요. 자, 여기 제목은 이제 비문학 독서 해놓고 이제 국강쌤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비문학에 관련된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일단은 명칭을 이렇게 붙였었죠. 국강 독해 연습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큰 타이틀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편을 보고 왔어. 그죠? 기초편. 기초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주요 내용은 바로 중심 화제. 맞죠? 중심 화제와 중심 문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죠? 중심 화제와 중심 문장 개념을 이야기한 게 기초편이고 그거에 이어서 했던 게 응용 심화. 응용 심화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문단의 구조를 짜는 문단의 구조 짜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영상이 이랬고 이제 세 번째 이번 영상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문장 간 관계 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름을 이렇게 붙일까요? 문장 간 관계 파악을 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문장 간의 관계 파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영상은 문장 간의 관계 파악을 하는 기준을 정해서 몇 가지의 패턴화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기초편과 응용심화편에서 이야기했던 중심화제, 중심문장 또는 문단의 구조 짜기와 아울러 같이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용되어 숙제도 하고 우리 이제 독서 연습 숙제하는 쓰기 숙제하는 그 교재 있잖아요. 주간 과제물에 있던 쓰기 숙제랑 그 다음에 아울러 선생님과 현강에서 진행하는 바로 그 비문학 수업에서 칠판에다가 쓸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영상을 보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문장 간 관계 파악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십시오.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가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다 치자. A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분명히 일정한 관계를 가질 거라는 거죠. 하나의 문단에 속해 있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가질 거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사실은 수십 가지가 되겠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는 수십 가지가 되겠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약속이란 말이지. 약속이라고 돼 있어. 약속. 그죠? 그래서 한 5가지의 관계로 기호로 앞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잘 듣고 수업 때 이제 기호를 써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보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조 짜는 거 연습을 그래서 계속 독서 연습을 하면 되겠어. 관계를 5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 먼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거를 먼저 관계를 기호부터 쓸까요? 그 관계를 이렇게 5개의 기호로 이야기합니다. 요런 기호. 요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의 기호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자.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일단은 요거는 이럴 때 쓰겠습니다. A와 B 문장 간의 관계가 포함 관계에 있다. 우리 집합, 수학 집합에서 쓰는 기호랑 똑같네요. 포함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겠습니다. 포함의 관계일 때 쓰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포함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A와 B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A와 B는 같은 것에 대한 같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단지 A보다 B가 좀 더 구체적으로
A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가 상세하게 설명한다든가 A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식의 글의 흐름을 보일 때 포함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표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A와 B의 관계가 포함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단어로 따지면은 이 A가 나무고 B가 소나무야.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속하잖아. 이렇게 B는 A에 속하는 관계죠. 나무 안에 소나무가 있는 거. 단지 이 나무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관계가 성립될 때 A와 B가 포함 관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잘 모르겠죠? 실제 그래서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요거죠. 이 교재는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 여러분들한테 주진 않은 교재인데 제작 중입니다. 아직. 그래서 샘플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문단이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 여기다가 A가 있고 A랑 똑같은 이야기, 이렇게 흰색으로 했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얘기고 이렇게 포함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럼 읽어보면서 과연 어떻게 문단이 그려져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는 1과 0밖에 구분하지 못한다. 디지털 장치 구분을 1과 0으로밖에 못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숫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의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란 얘기지. 컴퓨터 같은 디지털 장치는 1과 0으로밖에 구분을 못해. 그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실제 숫자를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밖에 못한다고. 1이냐 0이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바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구분하는 것뿐이다. 또 봐라. 신호 여부는 두 개의 전압 레벨. 예를 들어 5V와 0V를 사용해서 구분한다. 그러니까 볼트, 다시 말해 전압이 있는지 없는지 5V, 0V로 구분한다. 즉 전압 레벨이 변화하는 것을 이진수로 처리하여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단을 다 읽었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디지털 장치라는 어떤 화제가 두 가지로밖에 구분을 못한다. 물론 이제 이걸 이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1과 0으로밖에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를 위해서 자세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1과 0으로밖에 구분하지 못한다 해서 더 새로운 정보가 이 문단 안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A와 B, A와 A의 관계, 그러니까 문단의 그림이 A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때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잘리고 구분하지 못한데 뒤에는 싸그리 다 1과 0으로밖에 못한다. 컴퓨터는 그렇게밖에 못한다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식이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보세요. 조금 하나 더 있어요. 자, 안 보이죠?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봐봐. 여기도 어떤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더 자세하게 하고 이 얘기죠. 같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뿐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2급 가격 차별은 상품 수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지금 여기 2급 가격 차별,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좀 뜬금없지만 상관없어요. 이거 패턴 연습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가격을 서로 다르게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간 가격 설정 방식이라고도 하는 2급 가격 차별은 같죠? 소량 구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대량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격을 낮추어 주는 방식이다. 봐, 그리고 또 봐. 예를 들어
판매자가 16개의 라면을 생산하여 1개, 5개, 10개 단위로 1,000원, 4,7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차별적으로 매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2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서도 조금 사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낮춰서 판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라면 값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A, B, C 그러니까 세 부분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했을 뿐이지. 어때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관계 포함 관계로 기억을 합니다. 잘 익혀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번졌네. 자, A와 B의 관계가 이런 것도 있어.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A와 B를 써보면 우리가 이제 이건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등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같다. 다시 말해 A와 B가 같은 이야기냐가 아닙니다. A와 B가 같은 이야기라면 이 표시를 해야 돼. 여기 포함을 해야 돼. 아까 했던 거 이해를 해본다면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죠? A와 B는 같은 이야기야. 다만 자세히 했을 뿐이지. A와 B가 대등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내용이 정보가 같다. 정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대등의 의미는 바로 A와 B의 단락 안에서의 뭐가 위상이 대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이 대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A와 B가 대등하다. 위상이 계급이 대등하다는 의미는 자,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질문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A와 B가 이렇게 A와 큰 B 대등하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B에서 더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이렇게 대등하다고 표현을 해놨죠. 그렇죠?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의미고 b에 대해서 또다시 셋으로 대등하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면 알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 차별이라 한다. 오케이. 가격 차별. 자,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 차별이랍니다. 그렇게 시작했고요. 두 번째 문장. 가격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세요. 첫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쭈쭈쭈 얘기하고 둘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글이 끝납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가 보죠.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생각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몰 a가 이거 그 다음에 스몰 b가 이거 스몰 c가 이거란 말이지. 여기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a와 b와 c는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으로서 A, B, C는 서로 문단 안에서 뭐가? 위상, 다시 말해 계급이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계급이 같단 말이야. A, B, C는 같은 위치를 차지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A, B, C를 갖다가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A와 B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 안에서 이렇게 대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정보가 상호 독립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정보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사정없이 대등한 표시를 할 겁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같은 것은 같은데 자세히 했다는 뜻이고 얘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A와 B가 동등한 입장을 갖는다. 독립적인 입장을 갖는다. 중요도가 같다.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 자,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요 한방향 화살표는 요런 서술 관계가 성립될 때 쓰겠습니다. 바로 서사, 과정, 인과 이게 세 가지의 서술 방식일 때 사용합니다. 한방향은요.
일종의 시간의 흐름이 존재해야 돼. 이게 서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을 이렇게 서술한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예, 밥 먹고 밖에 나가서 놀고 집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행동을 쓰는 것을 서사라고 하지요. 이렇게 한 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과정, 어떤 단계를 밟는다든가 본문에서 일정한 단계를 밟아서 본문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먼저 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고 원리나 이런 걸 이해할 때 보통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죠. 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한 방향 화살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거 좀 쉬워요. 이 세 개는 눈에 확 띌 거야. 숙제를 하다 보면. 양방향 화살표는 뭐냐면은 이게 두 부분의 관계가 역접 내지는 전환의 관계일 때 사용합니다. 예. 이것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이 돼. 그런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서로 좀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야. A가 어떤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B에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글의 진행이 보이면 양방향 화살표로 그 부분을 분리합니다. 역접, 접속이 이렇게 뒤집힌단 말이야. 또는 아예 새로운 상황으로 그 글의 화제가 전환될 때도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학에서 쓰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했던 얘기를 토대로 무슨 결론에 도달하는 식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귀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든가 또는 설명문에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준 조금 정신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뒤에서 마지막에 한 번 정리해주는 그런 문단의 관계도 있거든요. 뭐 즉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딱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본인은 또 요약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했던 얘기를 뭔가 하나로 싹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다. 이 5가지 어떻습니까? 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글을 볼 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 그 글을 100% 이해를 하면 물론 고맙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글을 읽고 문단의 구조 짜는 것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3가지 국강 독해 연습의 3단계 기초편, 응용심화편, 문장 간의 관계 파악편 이렇게 해놓고 이 3가지를 동시에 잘 이해해놓고 좀 자신이 없을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해서 기억해놓고 수업 때 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